커다란 사냥감까지도 잡아먹는 포식자들은 잘못하면 맹수로 돌변할 수 있어 무서운 존재들이지만 이들도 항상 사냥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먹이를 먹다가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5m가 넘는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염소를 삼키다가 곤경에 처했으며 바다에서는 거대한 백상아리 한 마리가 바다거북을 통째로 삼키려다가 실패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드물게 이런 동물들 중 운 좋게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 수도 없이 많은 피해를 입혀왔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곤경에 처한 동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사람보다 훨씬 거대한 고래상어이거나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는 비단뱀, 백상아리, 바다악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사람들이 구해주고 난 이후에는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궁금해집니다.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동물들이 구해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도와준 은인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람이 곤경에 처한 동물들을 구해준 사례들과 도움을 받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염소를 삼킨 비단뱀과 이를 구한 산림청 담당관과 주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비단구렁이 한 마리가 커다란 동물을 집어삼킨 채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인 2020년 9월 26일 우타르프라데시주 람포르 지구 시아리 마을에서 거대한 비단뱀이 나타났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인도 산림청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산림청의 담당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비단구렁이는 큰 염소를 삼킨 결과 배가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뱀이 두렵다는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뱀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이 뱀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는데 문제는 산림청 담당관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무서운 뱀을 보고도 용기를 냈고 힘을 모아 함께 뱀을 옮기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모두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뱀을 트럭에 실은 뒤 다른 곳의 숲속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비단뱀은 큰 먹이를 삼켰을 경우 1년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뱀을 옮긴 산림청 담당관들과 주민들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물에 걸린 백상아리 신디와 이를 구해준 아놀드는 어땠을까요? 한때 영화 조스에서와 같은 식인상어 이미지로 유명했던 백상아리의 이미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백상아리를 모델로 한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하고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칼날 같은 이빨이 빼곡히 들어찬 거대한 턱을 가진 백상아리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 온몸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공포감을 이겨내고 위기에 빠진 백상아리를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8년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던 호주의 어부 아놀드는 평소처럼 배를 타고 나갔다가 자신이 쳐놓았던 그물에 거대한 암컷 백상아리 한 마리가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놀드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백상아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상어를 풀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후 그 백상아리가 아놀드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고 자유를 찾은 상어는 유유히 깊은 바닷속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평소처럼 다시 배를 타고 나온 아놀드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나온 아놀드의 배를 며칠 전 구해주었던 그 백상아리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백상아리는 먹잇감을 앞에 두고 호위망을 좁혀가는 것처럼 그의 배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백상아리는 계속해서 아놀드의 주위를 맴돌거나 따라오기만 할 뿐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백상아리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아놀드가 좋다고 그의 모습을 발견하면 반가운 나머지 주인을 보고 달려오는 강아지처럼 항상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백상아리가 아놀드의 뒤를 따라다니다 보니 주변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다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아놀드는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백상아리가 기특해서 신디라는 애칭도 붙여주었지만 먹고 살 수단이 없어졌으니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상아리와 사람이 친하게 지낸다는 흔치 않은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아놀드와 신디를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아놀드는 고기잡이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 관광 수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백상아리는 위험한 동물이기는 해도 영화 속에서와 같은 괴물이 아닌 친근한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에 타이어가 낀 악어와
천연자원보호국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어는 인간을 가장 많이 해치는 동물들 중 하나이며 워낙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눈에 잘 띄지도 않아서 더욱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어도 뜻하지 않게 위기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2016년 9월 팔루만과 팔루강의 연결 지점에서는 악어 한 마리가 버려진 폐타이어를 목에 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눈에 띄는 악어는 주기적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지역의 명물 취급을 받았지만 목이 졸린 채 생활하는 것이 절대 편안할 리 없겠죠. 타이어는 악어의 목에 3년이 넘도록 끼어 있었고 갈수록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보이는 등 악어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악어는 가장 거대하게 자라는 바다 악어이며 현재 몸 길이가 4m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 악어는 더 크게 자랄 테고 그런 목에 낀 타이어가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올 테니 이 악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이어가 어쩌다 악어 목에 끼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강에 버려진 타이어가 우연히 악어의 목에 씌워졌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고 누군가 타이어를 이용해 악어를 산채로 잡으려다가 실패한 것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부 술라웨시 천연자원보호국은 목에 타이어가 낀 악어의 존재를 언론에 거듭 공개하고 이 악어의 타이어를 제거해주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악어를 쫓아다니기가 어려운 탓에 지원자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올해 초 이 악어를 구하겠다는 지원자가 등장했는데요. 호주의 몬스터 크록 랭글러라는 TV쇼 진행자이자 악어 전문가인 매트 라이트가 올해 2월 4일부터 타이어가 목에 낀 악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악어는 매우 똑똑한 탓에 사람이 다가오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서식지인 팔루강의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먹잇감으로 유인하기도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악어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악어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구조 대회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부 술라웨시 천연자원보호국은 아직 이 악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특별팀을 구성해 악어를 구하기 위해 투입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팔루강 악어의 목에서 타이어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악어는 무서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생태계에서 다른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사람과 친해진 악어 중 하나는 2살배기 아기가 물에 빠지자 등에 태워 이를 구해주기도 했을 만큼 이들이 반드시 무서운 동물인 것만은 아닌데요. 올해 안에는 악어의 목에서 타이어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꼭 들려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폐밧줄에 걸린 고래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몰디브에서도 야생동물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초인 2020년 1월 몰디브 남부의 푸바물라 섬 인근에서 고래상어 한 마리가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고래상어의 몸에는 인간이 만든 굵은 밧줄이 얽혀 있었고 몸부림칠 힘조차 다 떨어진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는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한 스쿠버 다이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고래상어를 올가매고 있는 굵은 밧줄을 자르기 위해 칼을 들고 바닷속으로 내려가 사투를 벌였습니다. 고래상어도 처음에는 이들을 피하려 했지만 곧 자신을 구해주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는지 얌전해졌는데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다이버들은 들고 있던 칼로 고래상어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을 잘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은 고래상어는 유유히 저 먼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고래상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듯 다이버에게 가슴 지느러미 한쪽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듯 했는데요. 고래상어가 악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다이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흔치 않은 사람이 동물을 구해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온갖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과 쓰레기로 가득 찬 바다의 끔찍한 모습을 보면 이제 곧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이처럼 선량한 사람들을 보면 아직 이 세상에는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다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에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요. 당장 우리 인류의 존속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언젠가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신라 같은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